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집 한 채뿐인데 세금이 왜 이렇게 나오지?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고 계신 그 세금 사실은 절반이 아니라 5분의 1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집, 똑같은 조건인데 누군가는 40만 원 내고 누군가는 10만 원도 안 내는 상황. 이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오늘 이 영상은 그 차이를 없애드리는 영상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끝까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은퇴 이후에 국민연금이나 저축으로 생활하고 계신 분들 또는 소득은 줄었는데 세금은 계속 나와서 부담을 느끼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나는 집 한 채뿐인데 왜 대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올해 연말 실제로 세금 고지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에 따라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두 번째, 집을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추가로 얼마나 더 줄일 수 있는지. 세 번째,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방법.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종부세가 뭐냐?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일정 기준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국가가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이미 재산세를 내고 계시죠? 그런데 종부세는 그 재산세와는 별도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세금을 두 번 내는 거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 기준을 보겠습니다. 혼자 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신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부부 공동 명의라면 합쳐서 18억 원을 넘어야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해당 안 되겠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공시가격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대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건 실제로 많이 일어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오랫동안 한 아파트에 거주하신 분이 계십니다. 30년 가까이 살고 계신 집입니다. 이분은 집을 투자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생 살려고 산 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이 올라갔고 결국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종부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분은 이미 은퇴하셨습니다.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금액은 수십만 원, 많게는 그 이상. 이 상황 상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집은 있는데 현금은 부족한 상황. 집을 팔자니 평생 살아온 집입니다. 쉽게 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낼 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세금 계산에 적용되는 비율을 점점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율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집값이 그대로여도 세금은 더 올라갑니다. 즉,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금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 이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상황을 고려해서 두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고령자 세액 공제, 또 하나는 장기 보유 세액 공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세금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적용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건을 알고 본인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세금을 내고 계십니다. 같은 조건인데 누군가는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못 받는 이유. 바로 정보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그 차이를 이미 줄이고 계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이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 부분을 실제 사례로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인 고령자 세액 공제,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부세는 조건만 맞으면 줄일 수 있는 세금이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나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절세 효과를 보십니다. 조건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세대 기준으로 주택이 한 채, 그리고 일정 나이 이상, 이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나이에 따라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겠습니다. 만 60세 이상부터 시작됩니다.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20% 공제,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30% 공제, 만 70세 이상 40% 공제. 여기까지는 단순한 숫자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실제로 얼마가 줄어드느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상황을 하나 가정해서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계십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시고 단독 명의입니다. 공시가격은 약 15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종부세 계산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기본 공제를 빼줍니다. 단독 명의 기준 기본 공제는 12억 원입니다. 15억 원에서 12억 원을 빼면 남는 금액은 3억 원. 이 금액이 세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은 결과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이라면 종부세 산출세액이 대략 45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제 없이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제 고령자 공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만 70세 이상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공제율은 40%입니다. 45만 원이 40% 계산해 보면 약 18만 원입니다. 즉 18만 원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은 45만 원에서 18만 원을 뺀 약 27만 원. 단순히 나이 조건 하나만으로 세금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공제는 세액 공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과세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체감 효과가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십니다. 나는 그냥 대상이니까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산 자체를 안 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듯이 같은 조건에서도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게 매년 반복됩니다. 이걸 10년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20만 원 차이라면 10년이면 200만 원. 단순 계산만 해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공제는 알고 넘어갈 정보가 아니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명의에 따른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가지고 계십니다. 공동명의의 장점은 있습니다. 기본 공제가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합쳐서 18억 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는 단독 명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별도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해야 같은 방식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대로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고령자 공제의 핵심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올라갈수록 세금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을 알고 적용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고령자 공제보다 더 큰 절세 효과를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집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느냐, 장기 보유 공제를 통해 세금이 어떻게 더 줄어드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포인트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고령자 공제를 통해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까지 합쳐야 진짜 절세 효과가 완성됩니다. 바로 장기 보유 세액 공제. 말 그대로입니다. 집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살아오신 분들께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위해 집을 여러 채 가진 분이 아니라 평생 거주 목적으로 한 채를 유지해온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기준을 보겠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5년 이상 보유 20%, 10년 이상 보유 40%, 15년 이상 보유 50%. 여기까지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20년 넘게 살았는데 그럼 50% 받는 거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공제는 앞에서 설명드린 고령자 공제와 합산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나이 공제와 보유기간 공제를 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시 아까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공시가격 약 15억 원, 종부세 약 45만 원 수준. 이분이 만 70세 이상이면서 집을 20년 가까이 보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령자 공제 40%, 장기 보유 공제 50%, 합치면 9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한이 있습니다. 최대 한도는 80%, 즉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최대 80%까지만 줄어듭니다. 이걸 실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45만 원이 80%, 약 36만 원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은 약 9만 원. 처음에는 45만 원이었는데 결국 9만 원. 이게 바로 80% 절세의 실제 모습입니다. 여기서 대모님 중요한 부분 하나 짚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이 차이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은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30만 원씩 줄어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년이면 약 150만 원, 10년이면 300만 원. 이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공제는 반드시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보유 기간을 대충 계산한다. 보유 기간은 단순히 연도만 보는 게 아닙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에 집을 사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이 되면 20년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아직 20년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상 구간인 50%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차이 하나로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양도세 공제와 혼동한다. 이건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양도세 장기 보유 공제는 집을 팔 때 적용됩니다. 반면에 지금 설명드리는 종부세 공제는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적용됩니다.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이걸 혼동하면 적용 자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실거주 조건을 확인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명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가 공제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 보유 공제는 고령자 공제와 함께 적용되며 두 공제를 합치면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래 버틴 사람일수록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국가가 이렇게 설계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절세 구조는 거의 다 이해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도 당장 낼 돈이 없다면? 다음 PART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세금을 아예 지금 안 내도 되는 방법, 납부 유예 제도를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공제는 알겠는데 그래도 당장 낼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국민연금이나 저축으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십만 원, 많게는 그 이상의 세금이 나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한 가지 제도를 더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납부 유예 제도.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내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부족한 경우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나중에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그때 한 번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즉, 지금 생활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담을 뒤로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건 특히 이런 분들께 중요합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한 분들 또는 집을 팔 계획은 없지만 세금이 부담되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납부 유예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을 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한 세대 기준으로 주택이 한 채여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2채가 된 경우에도 일부 조건에서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세 번째,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직전 연도 총급여가 약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기준으로 약 6천만 원 이하. 네 번째,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잡는 구조입니다.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겠습니다. 납부 유예는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종부세는 보통 11월에 고지서가 나오고 납부 기한은 12월 중순입니다. 납부 유예 신청은 이 기한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보통 납부 기한 며칠 전까지 신청을 마쳐야 인정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그 해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행동은 이것입니다. 고지서가 나오면 그날 바로 확인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거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모님 포함해서 듣고 계신 분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5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종부세 대상인지 확인. 단독 명의 기준.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지 확인. 두 번째, 내 나이에 따른 공제율 확인. 60세 이상인지, 65세 이상인지, 70세 이상인지. 세 번째, 집을 몇 년 보유했는지 확인. 5년 이상인지, 10년 이상인지, 15년 이상인지. 네 번째, 두 공제를 합산해서 내 공제율 계산.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세금이 부담된다면 납부 유예 대상인지 확인. 이 5가지만 체크하셔도 이미 대부분의 절세 준비는 끝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계산이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를 이용하시거나 세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담 비용보다 절세 금액이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바뀌는 정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왜 반드시 알아야 하는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하나씩 들어보셨습니다. 종부세가 무엇인지, 왜 갑자기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당장 낼 돈이 없어도 부담을 미룰 수 있는 방법까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몰랐을 때와 알고 난 이후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생활의 여유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한 달 생활비에서 몇십만 원이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매년 반복됩니다. 그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소득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 한 채 때문에 세금 부담까지 계속 늘어난다면 그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활의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도들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몰라서.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평생 한 집에서 묵묵히 살아오신 분들, 그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고 삶의 흔적이고 버텨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집이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팔자니 마음이 안 가고 가지고 있자니 세금이 부담되고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래 살아온 집이라면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서 그대로 세금을 내고 계신다면 그건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나의 노후를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은 피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조건을 알고 제도를 이해하고 제때 적용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출발점을 잡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